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1원도 손실이 없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차트상 왼쪽에서만 매수하고 오른쪽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그럼 1원도 손실이 없는 기법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이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10명이 경험하고 100명이 경험한 그 결과가 모두 틀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또 해보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노하우인데, 그러한 것들을 가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제가 댓글을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거기서 어떤 큰 또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제가 박경성 님이 남겨주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차트상 왼쪽에서만 매수하라는 말이 어떤 걸 기준으로 왼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애매모호했고요. 그래서 나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차트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슈퍼게임이죠. 김정수님의 책을 보다가 이 말뜻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초보자들이 가장 손실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본인 역시도 매수하는 타이밍을 항상 그 시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경성님이 말씀하신 차트상의 왼쪽과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차트의 왼쪽 편에서 매수를 해라, 그 얘기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 이 고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 고점의 왼쪽 편, 네, 이 부분을 차트의 왼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 고점을 기준으로 차트의 오른쪽 편, 네, 이쪽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차트의 왼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김정수님의 책을 보면서 좀 확신이 들었던 게, 김정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식의 진입 타이밍, 김정수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김정수님은 이렇게 4등분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이고 좀 삐뜨네요. 이렇게 4등분을 하고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에 안전한 시점을 이 부분, 네, 고점을 기준으로 왼편이죠. 그리고 이 부분, 네, 역시 고점을 기준으로 왼쪽, 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요 시점, 이 시점을 주식에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차트의 왼쪽 고점을 기준으로 왼편,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지나간 결과를 놓고 보면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이게 과연 실전에도 유용하냐, 이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가 가능한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몇 개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거래가 많았던 거래량 1위죠. 코스닥 거래량 1위 팜스토리부터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팜스토리의 일봉 차트를 먼저 보자면 제가 좀 크게 추세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기준으로 차트의 왼쪽은 이쪽이었죠. 왼편을 지나서 지금 오른편, 그리고 충분한 조정을 걸쳐서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상승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본 거에 따르면 지금이
차트의 왼편이 되겠죠. 네, 아직 뭐 그렇게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네, 크게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차트의 왼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초반에 봤던 그 이론에 입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차트를 하나 더 보자면 일단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네 번째로 거래가 많았던 한송네오텍. 네,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음봉이 너무 크게 떨어졌으니까 네, 제외하고요. 네, 한일단조. 네, 한일단조 같은 종목을 좀 보자면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네, 시세가 분출되고 하락 그리고 조정을 걸쳐서 지금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의 왼쪽 네, 이미 지나갔죠. 네, 지나갔고 시세가 충분히 나오고 하락과 조정 그리고 지금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차트의 왼편 네, 고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왼편이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좀 일이 많아서 지금 주식시장을 잘 보지 못했는데 지금 한일단조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분이 딱 봐도 지금 매수 타이밍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트예요. 그렇죠? 네, 이전에 시세가 분출이 됐고 고점에서 뭐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렇죠? 크게 뭔가 시세가 이탈되는 그림이 없고 거래량 줄면서 조정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네,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여기 매물들 좀 흡수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길게 기간 조정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많은 거래량과 함께 올라탔죠. 이평선을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지금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추천하고 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뭐 종목 추천은 하지 않죠. 그런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들어가 볼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241선 기준으로 손절 짧게 잡으시고 한번 진입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61선, 네, 61선까지 하면은 한 20% 정도 이격이 또 있겠죠. 네,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의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고 지금 1차 매수, 2차 61선 왔을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지금 1차 매수 241선 이탈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입을 해 보셔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트라서 충분히 단기적인 스윙으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괜찮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네, 문득 드네요. 이 종목 한번 좀 같이 유심히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오늘은 네, 차트의 왼쪽에서 매수를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한일 단조였죠. 네, 한일 단조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진입해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주식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참고사항으로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고요. 계속 내 거를 만들어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